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지수는 이날 리오프닝 관련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은 약간 부진하게 시작했지만 장중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3대 지수를 일제히 상승으로 이끌었고 러셀 2000 지수는 또 이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소형주들이 속해 있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 이날 2%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노르웨지안 크루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러면서 노르웨지안 크루즈는 10%의 급등을 보였고 덩달아서 나머지 크루즈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항공주들도 약 2에서 3%대 반등에 나섰고요. 이처럼 경기 민감주가 반등하다 보니까 섹터별로도 경기 순환 관련 섹터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들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소재 섹터가 1.9% 올랐고 에너지와 산업재 섹터가 1.4%, 임의 소비재가 1.3%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참 특이했던 것이 사실 이 에너지 섹터의 경우에는 이 유가와 직접적인 연동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유가가 하락했을 때 이제 유가가 올랐을 때 에너지 섹터가 오르기 마련인데 지난 밤 사이에는 유가가 크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도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랬고요.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바로 치폴레입니다. 자, 치폴레가 장을 마감한 직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5.36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가 4.89달러였었는데 예상치를 후쩍 웃도는 결과를 내놓았고 여기에다가 앞으로 2분기에 동일 매장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시간을 거래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초반에는 약 1% 가까이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0.2% 정도 상승한 채 시간을 거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넷플릭스입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어제 저희가 장 마감한 직후에 실적과 그리고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10% 이상 급락하고 있다. 이 내용을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장중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점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7%가량 하락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10%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낙폭을 좀 줄인 채 7%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루미나입니다. 자, 루미나에서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테슬라의 이 라이다 기술 관련된 핵심 인력과 또 인텔에서 자율주행 법률 관련된 핵심 인력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덕분에 루미나의 주가는 15%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웰빌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 기업이긴 하겠지만 웰빌트는 푸드 서비스 장비 업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음식점에 사용되는 대형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냉장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이 웰빌트인데 웰빌트가 자신보다 더 큰 경쟁사인 미들바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 소식 때문에 1위 업체가 탄생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웰빌트의 주가는 44%나 급등하면서 지난 밤 사이 장을 마쳤습니다. 자, 스킬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게임 업체죠. 혁신적인 파괴 기업으로 많이 유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딱히 큰 뉴스는 없었는데 이날 시장에서 크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른 성장주들도 사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그동안 굉장히 주가 하락이 많았었던 오픈도어라든지 레모네이드, 피스커, 카누 이런 기업들도 크게 급등을 한 거 보니까 큰 뉴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이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보겠습니다. 의료장비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3.52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2.63달러를 훨씬 뛰어넘었고 덕분에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값부터 볼 텐데요. 금값은 0.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5% 중반에서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인데 덕분에 0.9% 올라서 1,800달러를 향해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친환경 차량의 촉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원자재가 있죠. 바로 팔라듐입니다. 팔라듐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 밤사이에는 2,890달러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가도 보겠습니다. 유가는 이날 급락했는데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했고 여기에다가 이란 핵 협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잘 풀릴 것 같다는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리게 되면서 이란산 원유 공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원유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27% 내리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61달러 선에서 WTI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 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키워드부터 한번 공개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파티는 계속된다. 바로 왼쪽의 그림은 파티라는 글씨가 써 있고 오른쪽 그림은 그러니까 뉴욕 거래소죠. 거래소 이제 플랫폼에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니까 증시 계속 간다. 뭐 이런 어떤 분석이 있었나 봐요. 맞습니다. 사실 요 며칠간의 미국 증시에서 변동성이 꽤 많이 확대가 됐었죠. 네. 그러면서 좀 파티가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파티 must go on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강세장의 파티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파티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날 UBS가 이 같은 의견을 발표를 했는데요. 증시 랠리가 지속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 정상화, 두 번째가 예상만큼 가파르지 않을 인플레이션, 그리고 세 번째가 견고한 기업 실적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한 가지씩 좀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로 최근에 코로나19 발생 건수가 재차 좀 증가를 하면서 우려를 키운 바가 있었죠. 하지만은 UBS에서는 이것이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봤고요. 그러면서 경제 정상화 노선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부분인데요. 인플레이션 역시도 여름까지는 더 가속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에너지 가격 반등이라든지 이런 단기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점차 완화될 것이다라고 또 전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기업 실적과 관련한 얘기가 될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에서 좀 실망감이 나오면서 급락을 보였고 어떤 대형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반에 대한 우려도 또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UBS에서는 여전히 1분기 S&P 500 기업들의 87%가 EPS가 컨센서스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EPS 성장률도 YOY 기준으로 3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어닝 모멘텀도 살아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UBS에서는 변동성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여전히 빅스 지수가 지난 1990년대 말 이후에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변동성이 확대될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이를 투자 기회로 삼으라라고 또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남겼습니다. 증시의 열기가 꺼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리는 이렇게 경기가 좋아진 측면을 증시가 이미 선반영했다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월가 시각은 어떨까요? 네, 여기에 UBS에서 제시한 분석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네. 최근에 경기 민감주 위주의 어떤 하락세가 증시 전반에 좀 부진을 야기를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경제 정상화라든지 아니면은 관련 기업들의 이익 회복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동의하는 IB도 오늘 같은 좀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경제 정상화와 관련을 해서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좀 재앙급의 팬데믹을 겪은 바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듯이 빠르게 경제가 정상화되는 노선도 겪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헷갈리는 상황, 좀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리오프닝 호재가 증시의 상당 부분 선반영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섹터별 차이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에너지 업종과 금융 업종 그리고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업사이드가 남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 키워드 그래도 매수.
라고 하면서 코인베이스의 그 사진이 옆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의 가격과 직관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매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바로 이 로젠블렛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로젠블렛이 암호화폐 가격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수의 기회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들이 매수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로젠블렛의 션 호건은 암호화폐는 이제 합법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파괴적 혁신 트렌드의 이제 초입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이유와 동일한데 페이팔과 같이 암호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관들과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저변이 확대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유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금시장 전체 규모가 11조 달러에 육박을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이걸 뛰어넘을 것이라면서 지금에 비해서 약 4배가량은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코인베이스에 대한 목표 주가는 450달러를 제시했는데 이게 화요일 마감 종가 기준으로 거의 40% 이상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로젠블렛이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 다른 월가의 시각들은 좀 어떨지도 궁금해요. 원래 이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D.A. 데이비슨이라는 IB에서 줄곧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바가 있었어요. 네. 상장 뭐 한 달 전쯤부터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고 계속해서 이제 목표 주가도 올리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4월 중순 전후로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실제로 상장하는 것 전후로 해서도 3개의 IB가 새롭게 또 매수 커버리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룹캐피털이라는 기관에서 목표 주가 394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 이상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객 저변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자산도 늘려서 어떤 크립토 경제의 창조자로 코인베이스가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좀 높아 보이는 밸류에이션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모펫 네이선슨이라는 기관에서도 최근에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로 무려 60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활용을 늘리기 위한 어떻게 본다면 필수 자재를 제공하는 그런 IT 인프라 선도 기업이다라고 코인베이스를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최근처럼 이 암호화폐 가격 자체에서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저희가 항상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날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좀 경고를 남긴 그런 전문가의 말이 전해졌는데요. 구겐하임의 유명한 전문가죠. 스캇 마이너드가 장기 전망은 여전히 자신도 밝게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메이저 코렉션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50% 정도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말이에요. 혹시 사실 그 월가의 기관들이 이런 걸 전망하거나 이런 걸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니긴 하지만 이 그 코인베이스의 창업자들이 대량 매도했던 거기에 대한 코멘트들은 혹시 있었을까요? 제가 뭐 확인한 바로는 네. 일단은 투자 의견 상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이제 다른 기업들의 좀 예를 저희가 들어본다면은 상장 초기에 이 창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진들이 주식을 파는 것을 굉장히 좀 악재로 시장도 여깁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것이 꼭 그렇게 악재만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경영진들도 어쨌든 간에 창립을 했고 또 이제 이 상장을 하면서 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네. 이익을 좀 실현할 그럴 이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경영자들도 어떤 이런 규제상으로 봤을 때 좀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IB들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만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바로 워라벨 사수입니다. 워라벨 사수와 옆에 있는 JP모건 사진과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인지부 좋아해요? 뭐예요? 아, JP모건 워라벨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일 너무 열심히 말씀하시는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워라벨 사수라고 하면은 좀 처음에 듣기로는 직원들 그러니까 근로자들 스스로 좀 챙겨야 하는 그런 의무로 좀 여겨지잖아요. 네네. 하지만은 미국의 금융업계가
직원들의 워라밸 사수에 좀 나섰다라는 소식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날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요. JP모건에서 주니어 애널리스트 그리고 지원 인력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 바로 목적이 직원들의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요, JP모건 이 IB 부문입니다. 이미 해당 인력 90명을 채용한 상태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준으로 100명 정도 더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거세지면서 금융업계에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심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증시도 좀 화랑을 띠고 그리고 워낙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다 보니까 어떤 트레이딩이라든지 시장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그리고 주니어들을 많이 좀 뽑아놨는데 시니어들은 또 주니어들을 교육시키고 또 돕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JP모건은 그래서 이 밖에도 주니어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개인 시간을 보장하려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관련 평가를 진행해서 또 상황을 개선시키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참고로 최근에 이 골드만삭스의 주니어 애널리스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주 9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인 데드라인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 등을 토로한 후에 나타난 미국 금융업계 변화로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건 이제 그 기업이 사람을 고용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JP모건의 주가는 $150 수준까지 올라온 이후에 그 다음엔 좀 지지부진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렇게 팬데믹 간에 업무가 과중됐다라는 의미 역시도 그만큼 사업이 잘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1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전 수준 대비해서 오히려 약 한 3%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실적이 물론 좋기는 했지만은 어떤 대손 충당급을 이 대규모로 환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익 성장에 도움이 됐을 뿐 실질적인 성장은 없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일부 나왔던 것도 영향을 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금융업종 전체에 좀 영향을 주는 이슈입니다만은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좀 완화가 됐던 점도 이 같은 주가 부진에 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 만큼 관련된 투자 의견은 그대로 좀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이 견고했으며 향후 몇 분기간의 매크로 환경도 우호적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RBC 역시도 올해 전반에 걸쳐서 실적 추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UBS 측에서도 그렇고 모건스탠리 측에서도 밝혔듯이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금융업종에 또 다른 업사이드가 남아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보는 것도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켓모버스 시간 오늘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어떤 종목들의 멘션 횟수가 SNS에서 급증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 띵크넘의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종목들의 멘션 횟수가 오르고 내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요. 네, 지금 재생을
시켜주시면 GME가 압도적으로 부동의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로 내려다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봤던 AMC 엔터테인먼트와 테슬라도 눈에 띕니다. 그 밑으로 조금 생소한 종목들이 보이길래요. 제가 오늘은 3가지 종목을 골라봤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스포트라이트 티커들은 CGNT와 BB 그리고 BCRX 이 3가지에 해당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온 이 코그나이트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저는 이 종목이 도대체 레딧에서 왜 이렇게 멘션이 많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지금 이 종목 검색하시면요. 뉴스가 딱 2개밖에 안 뜹니다. 그런데 그나마 가장 최근에 올라온 뉴스도 약 한 달 전쯤에 올라온 뉴스고 4분기 실적을 전했다라는 소식뿐인데요. 이렇게 뉴스로도 안 나올 때는 우리의 시선을 SNS로 돌려봐야겠죠. 트위터에 이번에는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띄는 멘션이 하나 있더라고요. 트위터 지금 확인해보면요. CGNT가 NMDM이라고 하는 기업에 인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사람이 추측하고 있는 내용일 뿐이죠. 확정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첨부한 이 링크를 타고 자세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NMDM이라고 하는 기업이 나노디멘션이 코그나이트를 인수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아주 길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서 확인해 보면요. 두 기업은 각각의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CGNT의 경우에는 높은 마진율과 매출이 지금 무섭게 확장하고 있다. 이런 점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NMDM 같은 경우에는 높은 현금 보유량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힘을 합치게 될 경우 팔란티어나 파이어아이와 같은 업계 글로벌 경쟁사들에 대적할 만한 업계의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필 인수 대상자가 CGNT냐?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일단 NMDM이 오랜 시간 동안 기업 인수에 대한 계획을 조금씩 밝혔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기업 모두 이스라엘 기업인데 이스라엘 기업들은 이스라엘 기업들끼리 서로 인수를 해야지만 면제되는 세금과 페널티가 있다는 사실이 양사의 SEC 보고서에 나란히 게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내려볼 수 있는 결론은 CGNT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현재 SNS상에서는 NMDM과의 인수합병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인수합병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 여부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CGNT는 여기까지 확인해 보고요. 다음 종목인 블랙베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랙베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GM이나 AMC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ASO 등과 더불어서 SNS 밈스탁으로 꼽혔던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도 꾸준히 SNS에서 여러 차례 멘션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밈스탁으로서의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전해진 뉴스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해나의 헤드라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지고 온 뉴스고요. IBM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력 관계를 통해서 블랙베리의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캐나다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에 제공될 거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였습니다. 그렇다면 SNS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비록 밈스탁으로서 약간의 과열 현상으로 촉발된 관심이었지만 이미 실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을 담은 만큼 실제로 기업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타사와의 협력 관계,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IBM과의 협력 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블랙베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는 과열주로서의 어떤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인 BCRX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오크리스트 파마슈티컬스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생소한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고 만약에 바이오 페니스탁 단타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시가총액은 약 22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는 스몰캡, 중소형 바이오주에 해당하는 기업이고요. 특이한 점은 지금 각종 SNS에 이 종목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은데 딱히 한 가지 이슈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토픽들이 산재되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는지 멘션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어주시면요.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멘션은 미국 최대의 순수 커뮤니티인 스탁트윗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지난 몇 주간의 조정 속에서도 이 종목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 이제 제품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EMA의 승인까지 얻게 된다면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내용의 멘션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궁금해져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최근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진 바 있더라고요. 정확히 일주일 전에 모틀리풀에 올라온 기사를 참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 열어주시면요. 우선 앞서 바이오크리스트, 이 회사에서 개발한 치료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HAE, 우리말로는 유전성 혈관 부종이라고 불리는 질환에 대한 치료제이고요. 이름은 올라데요라고 합니다. 일본의 국민건강보험 NHI가 지난 1월 달에 이 치료제 올라데요를 승인했고요. 일본에서 승인된 최초이자 유일한 HAE 예방 약물이기 때문에 당시에 상당히 주목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바로 어제 이 일본에서 올라데요의 가격이 확정됨과 동시에 제품이 런칭됐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제품이 시중에 런칭이 된 건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당사는 현재 EU, 유럽연합에도 올라데요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놨고 현재 승인이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유럽연합에서까지 승인이 이뤄진다면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부터 향후 몇 주 동안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기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본에서 승인된 이후 딱 어제부터 이 치료제가 시중에 출시가 되었고 게다가 유럽에서의 승인까지 기대되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이목이 이 종목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이 종목의 흐름 앞으로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티커는 이렇게 코그나이트 소프트웨어, 블랙베리, 그리고 바이오크리스트 파마슈티컬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흥미로운 종목들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모버스 함께하셨습니다.